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켜서 봤어요. 그런데 김문수가 얘기해주신 대로 그 당사에서 계속 그 돗자리 깔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운동뿐만 아니라 숙식을 하던데 거기서. 최근에 전환길 와가지고 자기 라이브 방송하고 갔잖아요. 맞아요. 일장 연설하고. 근데 전환길뿐만 아니라 5만 유튜버가 다 와가지고 김문수 옆에 앉아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와. 이게 장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진짜 근데 창피하더라고. 저는요 이거 지금 정당에 대한 당한 명부 압수수색이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정당 명부라는 게 특별히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보호라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를 막는 효과는 아니고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통일교나 신천지를 동원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까지 용인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당법 24조 사항에서도 정당에 관한 당원 명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기면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걸 뭐라 부릅니까? 그걸 내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윤석열이가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내란 DNA가 있다라는 걸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우리가 지금 내란 수계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처리해야죠. 그 이제 저는 보수의 종말이라고 계속 보여요. 근데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제집행 그거 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아 그래요? 다 연행해야죠. 그 저는 뜯어내야 되는데. 네, 뜯어내야죠. 아니 과거에 김성훈을 동원해서 총으로 막으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영장 집행을. 그거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국고보조금을 받고 헌법 8조에 의해서 성립된 헌법기관인 정당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합니까? 그럼 정당으로서 어떻게 보호를 받죠? 법을 안 지키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보호해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 좋은데요. 좋았나요? 예. 멋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그렇죠. 안에 있는 다른 주자들이나 다른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용종 같은 건 떼내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용종 계속 붙들어 놓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야. 사람이 죽지. 용종 그 자체라서 안 돼. 다 통째로 떼야 돼. 그러면 통으로 떼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아 그냥 용종인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잘 용종이다. 모르겠어요. 아, 예. 그 조직 검사 해봐야죠. 예. 그 영장이죠 조직 검사가. 와.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저희는 용종이다. 메디칼 이슈로도 많이 잘 풀기 때문에. 예. 조직 검사를 얼른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으로요. 네. 하여튼 이제 그 관련자 전성배 씨 건진법사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예 영장 심사를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 이거는 좀 이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좀 보세요. 아니 뭐 이제 영장 심사를 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질 심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없다.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는 심경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들이 잘 쓰는 게 결국은 회유와 협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 정도 인정하면은 우리가 뭐 이쪽에 플리바게닝인데 야 기소를 좀 더 약하게 해줄게. 뭐 아니면 쟤한테 좀 더 책임을 지우고 너는 조금 책임을 면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사 기법인데. 건진도 지금 이제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저쪽에 넘길 수 있는 것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김건희한테 뭐 줬다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나는 줬다.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본인이 그 청탁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지금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정의규한테 받은 거. 네, 차라리 그냥 전달만 하고 나는 거기서 중간에서 빠지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조금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김건희는 더 불안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건진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을 한 거야?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김주희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신 게 네. 결국에는 건진 입장에서도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건희한테 모든 거를 다 몰아지거나 아니 본인 거는 끊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감 가지고 그냥 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국민 여론이나 해서 네. 들어가지만 최대한 빨리 나와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니까 영장 실질심사 포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전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건진에 대해서 영장이 계속 기각됐던 거 어디 검찰인지 아세요? 그 남부지검이에요. 남부지검이죠. 근데 남부지검이 지금 생각해보면 관봉 띠지 없애버린 그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 체제에서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건진에 대해서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면은 이런 자 영장 실질심사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못 받습니까? 전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저는 죄를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저는 가장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정재욱 부장판사입니다. 정재욱 판사가 김건희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권력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이 바깥에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죠. 작업을 하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 동시 구속되니까 그 아성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거 끝났다. 이제는 진실을 빨리 얘기해서 자수해서 광명차차지 이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정지혁 부산판사가 김건희에 대한 영장 발부한 게 저는 건진에 대한 그 길을 꺾은 저는 가장 주요했던 그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그런 수사의 흐름을 이제 약간 좀 다 각자 도생을 좀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플리바게닝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걸로 흐름을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바꾼 계기가. 플리바게닝은 이제 수사기관하고 이건 뭐 합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관례적으로 하는 그 수사기관과의 딜이라면 네. 지금 이자들은요. 결국 윤석열 김건희한테 다 몰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몰랐고 나는 그냥 단순한 손발에 불과했고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단순 전달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책임이 줄거든요. 그리고 협조하면 양형이 또 내려가고 그렇죠. 이런 전략을 지금 노리는 거예요. 그럼 건진이 그렇게 살 길 찾는 스탠스로 간다면은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는 것도 그렇죠. 양형 정해지는데 반영이 되긴 됩니까? 완전히 법질서에 순응하는 거죠. 아, 수능 싹 다 받아들이겠다. 아. 나는 죽일 놈이다. 아. 나는 죄를 받아야 될 놈이다. 그럼 이게 빌드업 알고 있는 스타트라고 거죠. 봐도 되네요. 양형을 아니, 이미 잘 받기 시작됐죠. 위해서.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남부지검에서는 영장 청구해서 기각을 받냐고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뭐 건진 법사가 어디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뭐 이제 저녁에 다른 데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말씀하신 관측대로 좀 그렇게 저는 이제 정말 법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모드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이제. 네. 그렇게 나오면 시원시원하긴 하겠다. 네. 아우, 그러면 좀 그래서 그랬습니까? 여기서 김건희가 불안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안 한 것도 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렇겠네요. 건진이 막 만들어요. 막 아. 수사 협조. 이거 이제 김건희는 불안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죠. 김건희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안 한 말도 지금 막 했다고 하는 판이잖아요. 심평도 돌아다니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일단 이제 뭐 어제 이제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사실 장사를 했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뭐 이제 김건희 씨를 뭐 만나고 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뭐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 어떤 장점이 있냐. 그 뭐 사람을 키울 줄 안다고 했더니 우리 남편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김건희가. 네. 근데 뭐 이게 다음이 있다고 보는 건지 정말 신기한 것 같고요. 그 사고 자체가. 뭐 또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그냥 뭐 대통령은 풀어주고 내가 계속 여기 살면 안 되냐.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 또 서희건설이 정권이랑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죠.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 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좀 어. 이제 반박을 한 걸로 지금 저는 여태까지는 좀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우리한테 그렇게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 앞에 얼마나 영광이 펼쳐져 있었겠느냐 이제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전해졌는데 나는 그 말은 한 적이 없다. 근데 나머지 말은 그럼 좀 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론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여론조인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내가 죽어야지 뭐죠? 제가 선생님 네, 음성 좀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생길까요? 이게 그러니까 감성팔이잖아요. 그 네. 전에 이제 변호인단한테 얘기했던 거는 제가 남편하고 다시 살 일이 있을까요?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I believe 까이고 I believe 깔려면서 이제 그는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검사라서 거칠 줄 알았지. 저밖에 모르는 바보지, 바보. 사람을 위해 바보였어요. 뭐. 개헌까지 해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정론을 좀 일으키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심평의 초를 좀 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김건희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한동훈 얘기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그래요? 심평이 원래 왜 그러냐면은 원래 한동훈 안 좋아했나요? 엄청 깠죠. 한동훈 심평이 맨날 그 한동훈 배신자다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또 주목도 많이 받아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김건희도 물론 한동훈을 싫어하는데 지금 한동훈을 까가지고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성팔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뭐 제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죽어버려야 될까요? 버텨달라고 이거는 해주세요. 버텨달라고 이거는 감성팔이가 되는데 한동훈을 까는 거는 지금은 그게 실제 자기 마음이었던저 딱히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그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뭐 한동훈이 나와서 당선되냐 마냐 그런 상황도 아닌데 네. 적을 더 만들거나 뭐 이런 거가 오히려 황당한 얘기잖아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체포를 해 한동훈을? 무한한 영광 뭔 소리야? 그러니까 모습 투성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심평이
좀 많이 초래쳐가지고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그 무한한 영광 이런 것도 약간 조직 폭력배 논리잖아요. 그렇지. 네가 우리의 범죄를 불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너 여기서 부두목 하고 그 두목 죽으면 너가 두목하는 거였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심평 입장에서 이건 MSG를 많이 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 얘기도 있지만 네. 안 한 얘기도 자기 얘기를 섞어가지고 좀 맛깔스럽게 약간 오바 비슷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김건희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 저는 좀 짚어볼 부분은 윤석열을 저는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지상파 뉴스를 통해서 그 구치소 안에서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의 입장, 뭐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남편이 뭐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약간 좀 뭐랄까 윤석열에 대한 김건희의 고백?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지켜, 뭐 이런 윤석열 거네요. 입장에서는 약간 애정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가 고무호수를 들어가지고 한번 했다 그러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따뜻한 거야 그게. 그러면 여전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사랑합니다. 바보에게 바보가. 그래서 김건희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네 특검 조사 가가지고 윤석열이 다 했어요. 이렇게 또 떠넘길 수 있고 약간 이런 전략이 섞여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씨한테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남편이라는 말이 좀 잘못하게 남을 길게 발음하면요 남의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남편 맞는지 좀 묻고 싶어요. 아니 남편이면 구속됐을 때 한 번은 찾아봐야지. 그리고 영치금은 넣어줘야지. 왜 영치금을 김계리인가요? 김계몽 그 변호사 거기가 막 그 모금해주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이 아니라 김건희에게는 윤석열은 남의 편인데 뭔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약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윤석열은 거기서 순애보. 아 건희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애견남. 애견남. 그걸로 봅니다 저 생각을. 그렇군요. 아니 뭐 조금만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이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 말이 저는 딱 듣는 순간 아 남편이 다 가져가야지 내가 살 길이 열릴 텐데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진짜로. 그 느낌이. 근데 그렇게 좀 들려요 그렇게,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예. 윤석열한테 다 그냥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거예요.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고 얘기한 것도 내가 나 좀 살라면은 살려줘. 네가 다 짊어지고 다 그렇죠. 버텨서 가져가라. 어차피 너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니냐. 나는 앞길이 창창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진이 하던 거를 김건희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야. 건진이 김건희한테고 김건희는 윤석열한테고. 이게 무슨 먹이사슬 같아요. 다단계 구조로.